백투더 과거로 가야 돼. 이래서 문제 풀려면. 다 틀리던데. 어? 이게 예측하면 다 틀렸는데. 예측한 거 안 맞아? 아, 진짜 맞죠. 신뢰감 가지면 안 되겠다. 현성이 있게 문제다. 자, 문제 몇 번? 162번이야. 216쪽이야. 지난 문제 216번. 이거 진짜 옛날 거고. 지금 최근에 하면서 이거 사라진 문제인데 이거 거의 수열 문제거든. 무슨 문제? 수열 문제인데 일단 이 함수가 좀 어려운 게 fn의 x니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지. 변수 몇 개야? 두 개야. 이변수 문제, 이변수 문제. 여러분한테 이제 수학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다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어려운 게 우리가 보통 fx면 누가 바뀌어? x가 바뀌면 거기에 해당하는 y값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구도 바뀌어? n도 있고 x도 있고 이 전체 결과값을 y라고 하면 몇 변수의 문제야? 변수 3개 문제지. 그럼 이제 변수 3개 문제 무조건 어렵다고. 그럼 그때 문제 어떻게 풀어? 한 변수를 뭐 했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안 풀어? 그래서 미분하거나 뭐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아래 첨자에 n이 들어간다는 뜻은 누구의 개념과 관련있어요? 수열의 개념과 관련있습니다. 뭐라고? 수열. 어쨌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nx래? 자, n도 같이 바뀌는 함수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맞아? 하지만 이게 이변수 함수로 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맨 밑에 단 읽어봐봐. 단 a1, a2, a3에서 a는 뭐라고 돼 있어? 상수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변수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진짜 변수까지 보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선생님 말 이해돼? 컨셉 이해돼? 이 이과생들이 이제 더 수능 깊은 공부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얘는 n은 상수 취급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말 동의돼? 그리고 빼기 어떻게 돼? nx 빼기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n까지 무슨 k지? ak 아니야? 그리고 전체 제곱이지? 자, 그럼 x라는 함수로 봤을 때 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지금 문제에서 얘의 뜻은 an이 상수 취급이라며. 물론 바뀌긴 바뀔 거야. 이해됐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바뀌겠지. 하지만 얘를 상수 취급하래. 그럼 얘는 지금 무슨 n이야? sn이라고 할 수 있지. 수열에서 이건 무슨 뜻이야? 시그마 풀면 첫째 항에서 둘째 항에서 다 더해서 an까지 더해지는 sn의 뜻 아니야? 즉 주어진 식 fnx를 다시 쓰면 nx 빼기 sn의 전체 제곱이 되는 몇 차 함수야? fx는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라. 2차 함수. 물론 n은 계속 바뀔 거야. 근데 같이 변동이 일어날 텐데 이 값은 상수 취급한 상태. 즉 n이 1일 때 fx 분석하고 n이 2일 때 분석하고 3일 때 분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인테그랄 두 번째 조건이야.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어떤 함수야? fn을 프라임 시켰지. 즉 이 함수를 뭐에 시켰어? 미분시킨 거야. n은 미분한 게 아니라 x에 대한 함수로 미분을 시켰다는 거야. 그걸 시켰더니 그 결과가 얼마래요? 마이너스의 무슨 세제곱이래요? n의 세제곱이라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면 fn 프라임은 어떻게 돼? 정적분 시켜. 어떻게 돼? fnx 아니야? 여기에 누구 넣은 거야? 0과 1을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 결과는 fn에 x자리에 1 넣는 거지 n자리에 1 넣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fn1 빼기 fn 누가 돼? 제로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fn1이라는 건 fn1이라는 건 여기다 n 대신 누구 넣은 거야? n은 그대로 살아있고 x자리에 누구 넣은 거야? 1을 넣었다는 뜻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돼? n 빼기 sn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fn 제로라는 것은 x자리에 제로만 넣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n 아니지 x자리에 제로 넣으니까 n은 사라지지. 뭐만 남냐? 마이너스 sn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죠. 자, 이거 전개해봐.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n 곱하기 sn하고 여기 sn제곱 sn제곱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그 결과가 무슨 세제곱이야? 마이너스의 n 세제곱이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럼 얘가 1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2n 곱하기 sn은 얘가 1로 건너오게 되니까 n 세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n 제곱이 될 거고 sn은 2n분의 n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다시 쓰면 SN은 NN 약분되지 2분의 n 제곱 더하기 n 이건 분자 다시 쓰면 2의 n의 n 플러스 1 시그마 k랑 똑같아 맞죠. 즉 SN의 뜻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가능한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진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기억이 정답이죠. 기억에서 뭐라고 해놨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냐고 물어봤는데 맞는 문제가 아니야. 쌤말 동의돼? 이렇게 돼 있어. 요게 SN이야. 그 다음 니은은 f 얼마야? 아래 첨자 2에 또 2를 넣은 값이 얼마냐? 3이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SN을 찾아버렸잖아. 그 다음은 여기서 다시 써보자. FNX라는 것은 NX 빼기 SN 자리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고 F22라는 건 무슨 말이야? N 자리 2를 넣습니다. 2 X 자리도 2를 넣으래. 2 곱하기 2 빼기 N 자리 2를 넣으래. 2분의 2 곱하기 3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한 결과를 찾는 거고 얘는 4 약분하면 빼기 3의 전체 제곱 1의 전체 제곱이니까 답이 얼마야? 1이 나와야 되지. 근데 뭐가 나온 거야? 3이 나왔으니까 틀려 안 틀려? 틀렸다. 자 마지막 디귿의 내용을 보시면 인테그랄 0에서 n 플러스 1까지 fnx를 접근한 것과 2배의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n 플러스 1의 뭐 우함수처럼 비슷한 느낌 아니야? 이거 간냐고 물어봤지. 사실 이건 이제 원래 함수로 보는 거야. 지금 fn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근데 어떤 함수야? 완전 제곱식 아니야? 예. 그럼 어디에 접해? x축에 접하지. 지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밑에 계시면 얘가 뭘로 보는 거야 다. 상수 취급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n은 문자 보지 말라는 뜻이야. x만 숫자 취급하라는 뜻이야. x만 변수 취급하라는 뜻이야. 자, 따라서 어떻게 돼? 주어진 함수는 어디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그 아래로 볼록이의 꼭지점 x좌표는 어떻게 구해? 얘가 0될 때값 아니야? 예. 즉 nx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n 사라지니까 축방이 얼마야? 2분의 n 플러스 1이네. 여기가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여기서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식으로 아까 이거 찾았으니까 얘를 그대로 넣어도 답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해석해. 0이잖아. 몇 칸 떨어졌어? 요 간격만큼 똑같이 떨어졌지. n 플러스 1은 어디야? 같은 값을 가지고 여기에 n 플러스 1이 있겠네. 그게 중점 0이니까. 즉 좌변식은 어디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 뭐한 넓이? 적분한 넓이를 나타내지. 이게 좌변식이라고. 근데 우변식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걸 몇 개? 2개 한 거나 같냐고 물어봤지. 당연히 같아 맞아. 당연히 같지. 그러니까 디귿은 참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6번. 혹시나 궁금할까 봐 좀 답이라도 외우니까 164번은 정답이 40입니다. 지금 이건 애들 다 풀어서 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앞에서 16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답은 이거 사실 풀어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이거 4번입니다. 루트 6이에요 정답이. 윤서 이거 너는 했다 이거 수업 때. 진우도 이거 수업 때 한 겁니다. 이거 상위급 문제로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자, 일단 16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문제. 윤서는 레트로를 좋아해. 166번. 윤서가 레트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체력을 내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준이한테서 나온 게 2007년 거네. 그렇지. 무조건 있네. 제 강한 긍정과 강한 확신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그의 관점은 있습니다. 166번은 상당히 좀 독특한 함수인데 독특한 문제야. 일단 함수 fx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돼 있지? 몇 차 이하? 5차 5차 이하의 모든 다항 함수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5차 이하의 모든 다항 함수.
수능 때 이 표현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차 이하라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봐. 수학에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오차 이하의 모든의 뜻은 뭐 없이? 여러분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 뭐 없이? 예외 없이 성립한다. 무슨 식의 개념이야? 항등식의 개념이죠.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항등식에 대한 문제 접근 방법은 이 중2 때 나온 개념이야.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선생님 뭘까요? 윤서 뭐지? 수치대. 좌변과 우변의 항등식의 뜻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고 뭐도 같다? 의미도 같다는 뜻이야. 숫자와 수. 즉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같은 거. 즉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야. 이게 항등식이다. a는 2, b는 1, c는 마이너스 1 무조건 돼야 되지. 자, 이렇게 비교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고, 나중에 수능 때 한 번 더 설명했지만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개수 비교법으로 풀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이 개념으로 쓸 때가 있어. 자, 뭐냐? 함수 fx가 그냥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라고 주어지고 항등식이 주어졌지. 그럼 우리가 이때 뭘 가지고? 최고차항을 가지고만 비교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합성함수 같은 거, f 합성함수 fx가 뭐 인테그랄 뭐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기억나? 이런 문제 이거 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여기 근처에 보다 보면 하나 나올 거야. 이해돼?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좌변과 우변의 의미가 같다. 즉 항등식이라는 거,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건 잘 봐. x 대신에 영모도 성립해야 되지. 즉 이걸 방정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방정식, 즉 이 등식이 성립하는 x값이 어때? 무수히 많다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숫자가 넣어도 되네요.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수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뭐야? 수학에서는 얘가 아니라 뭐야? 수치 대입법으로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돼.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 그러면 이 식도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편할까? 수치 대입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야. 즉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만약에 직관적으로 풀면, 그러니까 그대로 수식적으로 풀면 오차 이하의 다항함수니까 이 다항함수 세팅하면 어떻게 돼? ax 몇 제곱, 5제곱, bx 4제곱, cx 3제곱, dx 제곱, ex 더하기 f라고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테그랄 음수 1에서 어디까지? 마 1까지 fx dx는, 자 이건 뭐야? 적분 구간이 같은데 절대값은 반대지. 그럼 뭐야? 우함수? 기함수 체크할 거니까 누구야? 우함수는 다 사라져 안 사라져? 뭐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무슨 방법이 아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뭘로 풀 거야? 수치 대입법으로 풀 거야. 잘 봐. 어떻게 파격적으로 나오는지. 그때 F에 누굴 집어넣어? T 하나 숫자가 들어갔죠? 위대하다 않아? 그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대로 A 맞죠? 네. 바깥에 A가 곱해진 거야. 그 다음 더하기. 왜? 얘는 정적분이지. 자, 얘 지금 어쨌든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적분을 하는 거고, 정적분의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 되지. 정적분의 결과는 무조건 무슨 값이에요? 부호를 가진 넓이의 실수값이 나와야 되니까 우변식에서 뭐가 안 보여? x라는 문자는 보이진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f0에다가 누구를 곱해? b를 곱하고, 그 다음 다시 f에 예한 부호 반대되는 루트 5분의 3을 넣었을 때 값이 a가 성립한다. 그때 성립되는 a, b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씁니다. 이래서 a, b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선생님은 개수 비법을 쓰지 않을 거라 했어요.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fx는 오차 이하의 모든 다항 함수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성립한다는 거지. 맞아? 그럼 뭐에도 성립할까? 상수 함수에도 되고 1차에도 되고 2차에도 되고 3차에도 되고 뭐든 넣었을 때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야. 즉 아무거나 넣으면 돼. 보통 수치 대입법은 아무 숫자나 넣었잖아. 아무 숫자나 넣었잖아. 자, 이런 거 항등식으로 나오는 게 이번 시험 나오는 버전 중에 이거 있잖아. fx 더하기 y는
뭐 이런 거 있어 없어? 여기 아무 숫자나 넣잖아. 00 넣어도 되고 11 넣어도 되고 넣고 99 넣어도 되잖아. 그럼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 넣을 거야? 아무 숫자나 넣으라고. 근데 여기가 잘 봐. 기함수가 fx가 기함수만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 0 되니까 계산하는 게 힘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상수함수 넣을게. 누구? 가정해. fx가 얼마나 가정해? 그냥 1이라고 가정합니다. 2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3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fx가 1이어도 이 식은 무조건 뭐 한다? 성립한다는 거야. 이 문장이 가지는 수학적 의미가. fx가 10이어도 성립한다고. fx가 x의 5제곱에도 성립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fx가 누구라고? 1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1을 접근하면 어떻게 돼? x. 그 다음 어떻게 돼? 음수 1에서 1까지지? 얼마니 그 값은? 2지 2. 맞아? 2는 자 이제 항등함수 푸는 거야. 항승식. 자 얘는 상수함수지? 그럼 얘 값은 얼마야? 그냥 f에 x에 넣을 값이 없잖아. 그냥 늘 1이 나올 거고 얼마 나와? a가 될 겁니다. f0도 1이지. 그냥 누가 돼? b가 될 거야. 얘는 똑같이 그냥 a가 되겠네요. 따라서 풀면 어떻게 돼? 2a 더하기 b는 얼마다? 2라는 조건이 맞을 겁니다. 자, 두 번째 fx에 대해 누구 넣을 거야?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 x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없어지겠어요. 0되지. 네. 그럼 x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값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 a지. 이 값은 플러스 달고 나온 거 a지. 그럼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고 f0은 그대로 0이지.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0은 0이다. 늘 성립하지. 문제 못 푼다고. 그러니까 뭐 해줘? 제곱에서 넣어. 왜냐면 루트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제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선생님 저는 이거 못 믿겠어요. 그래서 빼기 3x 빼기 더하기 일부러 붙였어. 붙여도 답은 나와. 근데 계산식이 더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지니까 굳이 그거 쓸 필요는 없겠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돼? 얘 접근하면 어떻게 돼? 2배의 3분의 1의 x 세제곱에 0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를 넣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요? 3분의 얼마는 2는 이렇게 되겠지. 맞니? 예. 그 다음 어떻게 돼? 넣잖아. 제곱하면 그대로 얼마야? 5분의 3a가 되겠네요. f0은 그대로 0이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질 거고 똑같은 값 나오겠네요. 5분의 3a 맞습니까? 자 그럼 계산할까요? 5분의 무슨 a? 6a가 얼마입니다? 3분의 2입니다. 자 a는 3분의 2 곱하기 얼마지? 6분의 5가 될 거고 0분하면 3, 3, 3은 9.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9분의 5입니다. 9분의 5. 2번이요? 9분의 5 이거 9분의 2번밖에 없네. a는 9분의 5. 9분의 5 집어넣으면 9분의 10 더하기 b는 2. b는 9분의 18 빼기 9분의 10이 되니까 정답 b는 얼마다? 9분의 8이다 라는 값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나올 것 같은데. 어? 느낌이 좋은데.